첫 번째 보면 전통사회 그리고 자본주의가 막 싹트기 시작한 바로 그때는 빈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개인에게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질병 그리고 실업 그리고 빈곤 이런 문제는 모두 다 개인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서 즉 개인에게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복지사회에 와서는 빈곤의 책임이 바로 사회에 있다라는 시각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뒤에 가서도 또 얘기하겠지만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1929년이었죠. 10월 24일에 뉴욕 주식 거래소의 주식 가격이 막 폭락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고 기업들이 문을 닫으니까 당연히 실업자가 막 양산되죠. 자 보세요. 이렇게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막 쏟아져 나오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이 실업, 빈곤, 불평등 이게 개인의 책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빈곤의 문제 그리고 실업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빈곤의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한 과거와 달리 현대 복지사회는 사회 구조적인 그런 원인에 따라서 빈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가 그래서 보면 전통사회,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복지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나타났냐면 상부상조,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상, 그리고 부가 도울부고 도울조입니다. 돕고 돕는 거예요. 예, 부양하다 할 때 그 부자고요. 조는 협조하다 할 때 조자입니다. 부양하고 협조하는 거 다 돕는 거죠. 서로 돕는 것, 돕는 형태로 이 빈곤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또는 돈 많은 사람이 자선, 이렇게 내놓는 거. 그런 형태로 사회복지가 이루어졌다면 현대복지사회에 와서는 국가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서 즉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사회복지를 하게 되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보면 주체는 누가 되냐면 사회복지에 대한 주체는 전통사회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민간이 주체가 됩니다. 개인들끼리 서로 돕는 형태로 부자인 개인이 자선을 베푸는 형태로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주체가 민간이었다면 현대 복지사회에 와서는 주체가 국가가 되는 거죠. 보면 여기 볼게요. 사회복지의 범위가 과거에는 빈민구제,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 정말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의 사회복지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심리적, 문화적 영역까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서 빈민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복지의 대상은 모든 사회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이에요. 단순히 먹고 자고 그런 주택, 의복, 집을 먹을 것을 마련하는 것 그 차원에서 벗어나서 정말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 문화적, 심리적, 물질적 모든 측면에서 안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도 보면 34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써 있고 34조 2항에 보면 국가는 이 모든 국민들에게 사회복지, 사회보장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써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써 있죠. 우리 헌법에도.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통 초기 자본주의와 현대 복지사회의 사회복지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